네, 7월 15일부터 봐야 되는 게 이게 왜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이 임성근 1사단장까지 과실치사 혐의를 포함해서 처음에 보고서를 썼느냐가 사실은 7월 15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7월 15일에 처음으로 지자체에서 해병대 1사단장에게 이 수중수색 실종자 수색 요청이 들어왔는데 네.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15일날 요청을 받았는데 대원들이 투입되는 17일, 그러니까 17일 밤이고 18일날 이제 투입이 되는데 네. 투입되기 직전에야 여단장에게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부터 과실이 있다고 본 겁니다. 박정훈 대령은. 네. 너무 뒤늦게 전달해 주는 바람에 준비한 시간을 안 줬다. 이거는 사단장의 과실이 맞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지시가 내려간 다음에도 수색하고 있는 과정에서 안전장비에 대한 지시가 전혀 없었고 그 다음에도 복장이라든가 예를 들어 해병대 글씨 있는 빨간 티셔츠를 반드시 입으라거나 아니면은 대원들의 경례 상태 이런 것만 자꾸 지시를 내려서 이건 역시 일선 지휘관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것이다. 이게 보여주기식 행정이다 보니까 안전에 신경을 더 못 쓰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7월 19일 날 고인이 이 최수근 상병인이 실종이 돼가지고 동료 대원들이 찾고 있었죠. 이거 언론 보도 많이 나가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이거를 임성근 사단장이 보고를 받아요. 네. 언론 보도들, 사진들, 이렇게 해병대원들, 동료를 찾고 있는 애타는 해병대원들. 네. 이거를 7월 19일 날 보고를 받았는데 임성근 사단장의 이 반응이 조금 충격적이었죠. 훌륭한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구만. 앞으로는 언론 보도가 이제 비판적, 부정적인 부분을 찾을 텐데 잘 대응하도록. 이런 이제 반응이 좀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 박정훈 대령이 이 반응에서 본 부분은 거짓말입니다. 7월 19일에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자기가 반응까지 해놓고 고인의 연결식에 가서야 처음 봤다고 한 것은 이거는 구체적인 과실이다. 그러니까 약간 고의적인 과실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가 포함돼서 보고가 갔던 것인데 이 나머지 상황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국가안보실에게 보고서가 간 이후에 뭔가 국가안보실에서부터 그렇죠. 혐의 사실을 지우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박정훈 대령은 의심하고 있고요. 지금 잘 알려져 있다시피 박정훈 대령은 항명 혐의로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성근 1사단장이 잘못된 지휘로 실종 상태로 만들고 수색도 사실은 제대로 못해서 네. 최수근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적어도 과실치사에 가까운 그런 혐의가 상당 부분 있는 것이고 박정훈 수사단장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와 같은 문제들이 좀 생겨서 상당히 많은 지휘선까지 포함해가지고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대신 경찰이 이걸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그거를 이제 국방장관한테 보고한 상태. 네. 그리고 실제로는 사실상 동의를 받았던 상태. 그리고 승인 지금 어제 언론 보던가 이게 자필 서명까지 다 공개가 됐죠. 장관이 서명까지 했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틀어진 거죠. 그날 다음 날 바로 틀어졌죠. 8월 1일에 갑자기 이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박정훈 대령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네. 물론 박정훈 대령 측이 지금 주장이긴 합니다만 5번이나 전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혐의를 지우라 그런 거예요, 사단장이. 근데 가장 재밌는 대목이 박정훈 대령이 처음 전화 받을 때 아니 이미 장관한테도 다 보고했고 유가족한테도 다 말했는데 이걸 어떻게 돌립니까? 어떻게 지웁니까? 그랬더니 이 유재훈 법무관이 장관한테 얘기했어요? 잠깐 기다려봐요 하고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 1일까지 그 충격적인 혐의 삭제 지시를 내리는 법무관리관이 이미 장관한테 보고 들어갔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거지. 네. 이런 또 내용이 있고 안보실에서는 아무래도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좀 언급이 됩니다. 네. 의혹의 대상으로 지시를 아마 내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성근 사단장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좀 있어서 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이종섭 장관은 사실 지금 조금 뭐 의혹의 한가운데 있긴 한데 힘이 없구나. 이제 이런 좀 평가를. 신범철 차관 문제가 나오죠. 문자. 신범철 차관의 문자 얘기도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신범철 차관이 그러니까 행정관과 법무관리관 그다음에 차관. 네. 사실은 장관은 별 여기서 지금 거의 약간 외로 소외된 것 같고. 네. 그래서 대통령실에 뭐 실장이든 누구든 하여튼 라인을 타고 국방부를 찔러서 문제를 일으킨 건지 대통령실이 직접 조종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지금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범철 차관의 문자 메시지를 해병대 사령부가 보여줬다는 신범철 차관 얘기 나온 김에 그럼 다음 화면에서 이것도 진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이제 유재훈 법무관리관하고 국방부의 입장이 사실 똑같아요. 뭐냐면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직접적 과실이 있는 것처럼 써버리면 어떡하냐. 직접적으로 과실이 확인된 사람들만 혐의 대상에 포함해야 된다고 원론적인 지시를 그러니까 지시라는 표현도 안 썼죠. 원론적인 이제 조언 정도 얘기를 한 것뿐이다 박정훈 대령한테. 근데 이거는
되게 사실 좀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아니, 왜 네. 자기가 조언을 해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문제고 법무관리관이나 국방부에서 해병대 수사단장한테 이런 식의 원론적인 얘기하는 게 과연 지시라고 안 받아들여질까? 아니, 당연히 자꾸, 예. 지시라 압박이라고 느껴질 만도 한데 이걸 이렇게 가장 큰 문제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없는데도 왜 이렇게 했어요라는 거는 보고서를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보고서에 엄청 자세히 써 있습니다. 되게 구체적인 네. 혐의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엄청나게 보고서에. 자세히. 거의 대부분이 임성근 사단장의 과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고서는 보지도 않고 이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죠.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의혹이 나옵니다. 이미 뭔가 답은 정해져 있었고 그렇지. 이미 빼라는 답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급박하게 지시가 내려가다 보니 법무관리관이라는 사람조차도 보고서 내용조차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지시를 내렸다. 아니면 알고 무시했거나.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그런 문제가 있고 신범철 차관은 말이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네. 처음에는 연락조차 안 했다. 그리고 저는 문자 내역이 없다.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도 아니에요. 네. 문자 내역을 내가 통신사에 확인해 봤더니 내역이 없대. 아니, 자기가 안 보냈으면 그걸 통신사에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까? 굳이 무슨 수사받는 사람처럼 네. 약간 과잉 반응이 좀 나온 고양이가 거예요. 보냈나? 근데 말이 좀 바뀌어요. 나중에는 통화는 한 것 같다. 통화는 한 것 같다 그러면서 해병대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그런 취지의 말은 또 한 것 같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한 것 같다는 게 조금씩 나중에 추가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실세 차관으로 간 것 같아. 그러니까요. 이번에 드러난 것 같아요. 네, 그게. 확실히. 예. 그래서 이를테면 라인이 좀 있어요. 제가 짐작컨대는 사실로 확인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의 실세 또는 대통령까지 직보 체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방장관이나 굉장히 유력한 어떤 다른 요쪽 라인들과는 다른 지시 라인들이 있고 그게 그래서 이와 같이 뭔가 여기서 되게 핵심적인 플레이어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한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는 게 있어서 설쳤다라는 얘기. 또는 예. 그러니까 스스로가 뭔가를 이제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문제 해결사를 자처하면서 양쪽을 조절해 더 높거나 낮은 데를 조절했건 아니면 더 높은 데서 상의하는 과정에서 그럼 네가 가가지고 뭔가 저쪽에 좀 조정을 해라라고 해서 한 것이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국방부 입장은 사실 방금 전 말씀드린 두 사람 입장하고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주목해야 될 거는요. 갑자기 저게 아마 8월 9일일 텐데 갑자기 이종섭 장관이 7월 30일에 보고받았을 때 임성근 사단장처럼 높은 사람 얘기한 게 아니라 초급 간부들한테까지 혐의를 씌우는 건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고 물어봤던 거다. 갑자기 초급 간부들을 보호하는 그런 말을 했던 것처럼 갑자기 말을 8월 9일에 이게 추가된 거예요. 그동안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그동안 생각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네. 그러니까 전략이라고 들고 나온 게 이거예요. 그렇지. 네. 근데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이것도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일단은 그 보고서 박정훈 대령이 처음 제출하려고 했던 보고서 안에 초급 간부 물론 혐의자로 들어가 있지만 초급 간부 내용이 전체 중에 거의 10%도 안 돼요 내용이. 네. 거의 대부분 윗급. 왜냐면 윗선의 책임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과실치사 이 보고서가 경찰로 어차피 넘어서 판단은 경찰이 해야 돼요. 기소를 하든 송치를 하든. 그러니까 경찰한테 최대한 내용을 줄 때 박정훈 대령은 이 고위급 책임자들을 중심으로 혐의 내용을 자세히 써준 거예요. 초급 간부는 별로 안 써줬어.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야. 나중에 수사가 어떻게 되든 뭐 이 사람들은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데 갑자기 초급 간부들의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국방부가 튀어나온 겁니다. 이게 되게 이상한 해명 중에 하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오늘 국방부가 또 발표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직도 이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 국방부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역시 초급 간부들을 넣는 건 무리인 것 같다. 초급 간부들은 빼겠다. 이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럼 초급 간부 다 빼고 이 양반만 넣으라고. 그런데 갑자기 그 원론적인 얘기를 안 들었다고 항명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항명을 사람을 박정훈 대령을 입건을 했습니다. 수사 중이에요. 이게 무슨 저기 뭐지? 그 무슨 단체의 수개로 만들어 버렸잖아. 집단항명 수개입니다. 집단항명 수개. 이것도 되게 웃긴데요. 지금 이틀 전인가 항명으로 바꿨어요. 집단 항명의 수개면요 이게 집단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야. 공범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누구랑 이 항명을 공모를 했는지를 써야 돼 입건을 하려면. 네. 근데 지금 뭐 JTBC가 또 어제 보도한 거 보니까 처음에 집단 항명의 수개라고 입건을 하면서 아무도 안 쓴 거예요 공모자를.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냥 일단 항명을 정해놓고 들어간 거야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혼자만의 항명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사단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직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사기관이니까. 그렇죠. 항명이 하려면 지시를 안 따랐어야 되는데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주체는 일단 해병대 사령관이어야겠죠. 해병대에서 자기보다 높은 상관 그리고 장관까지 올라가겠죠. 어쨌든 장관급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직통으로 굳이 말하면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장관 정도겠죠. 저는 해병대 사령관도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장관한테 그래서 직보를 한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사인까지 받은 거잖아요. 나중에 입장을 그러네. 바꿨지만 해병대 사령관은 안 되겠다. 왜냐면 예. 해병대가 지금 수사 대상인데 당연하죠. 예. 예, 외압을 끼칠 수 예. 있으니까요. 그래도 나한테 직보하라고 했을 테고 국방부 장관이 아무래도 이제 지시의 최종선 네. 물론 대통령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 때까지는 너무 무거워지고 네. 그러면 이제 국방부 장관일 텐데 국방부 장관하고는 그냥 별 문제 없었던 거야.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상태에서 딴 애들이 끼고 들어온 거지. 음. 차관이 끼고 들어오고 법무관리단이 그렇죠. 예. 맞아, 끼고 맞아, 들어오고 맞아. 그죠? 네. 예. 대통령이 직접 연계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들의 지시를 들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예. 지시 개통도 아니네 그러고 보니까. 오히려 지시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 그런 거지. 거 개통이 그렇죠. 아니야. 지시를 했거나 지시성에 뭔가를 했다면 이들이 문제인 거지. 그러네. 예. 계통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어. 결국 국방부 장관의 합당한 지시를 안 따랐느냐 이 부분이거든. 항명을 합당한 지시가 있었고 그 합당한 지시를 안 따른 게 뭐가 있었냐 이것만 나오면 돼요. 그럼 항명이 성립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그렇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박정원 대리책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법무관리관과 신보조 차관뿐만이 아니고 장관이 명령을 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걸 어겼다는 건데 장관은 그 애초에 원래 지시, 그러니까 이첩을 해라, 보고서를 제출해라 이런 거는 공문서로서 명령을 했다. 네. 원래 수사라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공문서로서 공식적으로 지시를 하달해야 된다. 그리고 네. 확실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 7월 30일 날 갑자기 뒤집은 거는 나는 말로만 들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말로만 들은 거는 이 상황에서는 수사 상황에서는 지시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어긴 지시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원 명령을 대단히 잘 이행한 것이다. 그렇다. 예, 이렇게 지금 박정원 대리 네. 주장.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 국방부 장관은 제가 볼 땐 자의로 네. 자신의 판단으로 말을 바꾸거나 뭐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을 한 것 같지는 않고 이게 굴러가는 거 보니까 일단은 좀 약간 유보해야겠네 라는 정도로 구두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네. 자 항명이 성립되려면 합당한 지시여야 돼요. 부당한 지시는 항명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예, 화면 네. 얘기하신 김에 화면에 보시면 제가 군형법에서 가져왔어요.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항명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특히나 이건 독립성이 중요한 수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히나 해병대 쪽은 관여하면 안 됩니다. 예. 예. 수사 대상이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만 따르면 돼. 그렇죠. 예. 근데 그 지시도 수사에 대한 외압이거나 수사의 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지시는 부당한 그렇죠. 지시야. 부당한 지시가 되죠. 예.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박 대령이 합당한 지시를 안 따른 게 없고 주변에도 들어오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안 따른 게 맞으나 그건 애초에 지휘 계통 측면에서든 부당성과 위법성의 측면에서든 항명이 될 수 없는 얘기죠. 이거 되게 간단한 문제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집단 항명 수개는 말도 안 되고 항명 요소조차도 찾기도 대단히 어려워. 이번에 이 사안은 되게 특수한 사안이거든. 해병대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네. 해병대 사병의 죽음에는 누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밝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해병대의 어떤 뭔가가 이른바 야로가 작동하는 요소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이거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덮고 뭐 이를테면은 이제 죽음의 어떤 실체를 흐리기 위해서 대단히 높은 선부터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을 했다고 보진 않아요. 네. 그러기엔 너무 지금 왔다 갔다 해. 네.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랜드 플랜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맞아. 치밀하지가 못해. 네. 해병대에서 뭔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지금 단된 정신이 없었어. 해병대 이 사병 최수근 상병인가요? 네. 예. 이분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을 막 이렇게 어쨌든 그 죽음을 이제 잘 이렇게 그 위로하고 실체를 파악해가지고 뭔가 정의가 구현되면 좋고 안 돼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관심도 없구나. 네, 사실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수사 의지라든가 이런 것도 엄청나지 않았고 그런데 이 그 수사단장이라는 분이 상당히 좀 의지가 좀 굳센 사람인 것 같고 제대로 수사하려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상당한 어떤 문제가 있었다를 국방부 장관한테 해서 국방부 장관은 뭐 그러면 그건 어차피 뭐 잘라야 될 일들인 거지. 뭐 사단장이니까. 예.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큰 문제 없겠거니 이 정도는 뭐 쟤네들이 책임지고 나가야지 뭐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이첩해라 남한테 돌려라 이렇게 얘기한 것일 가능성이 높지. 근데 여기서부터 이상하게 끼어든 거야. 그러니까 뭐가 끼어든 거야? 왜 갑자기 어떤 이유로 끼어들었을까? 그러면 이를테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조작 은폐를 하기 위해서 윗선부터 들어온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는 되게 뭔가 사적인 이유가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정권의 운명을 걸리고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럼 사적인 이유라고 하는 건 결국 가장 큰 책임자인 이 사단장하고 연관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임 사단장을 개인적으로 보호해 주려는 세력이 작동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처벌을 받으면 무슨 정권의 정당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암초가 되거나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누군가가 이 사람을 봐줄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의심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의 연결고리가 뭔지 뭐 이미 뭐 여러 보도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연결고리가 뭔지가 나오면 되고 맞아요. 그 연결고리 이해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자신의 판단으로 그렇게 했는지 또 다른 어떤 윗선의 판단으로 그렇게 했는지를 알아내야 돼요. 이게 네. 정말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 부분입니다. 근데 수사가 될까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신차관 같은 경우가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온 이유가 난 되게 궁금하거든. 이 사람이 사단장하고 뭔가 뭐 특별한 인간관계가 그치. 있는 건가? 이게 인간관계 있다는 설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있는 건가?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지금 이걸 흩뜨린 거거든. 장관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권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경우예요. 네. 결국에는 이 사람이 만약에 정말 문제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입을 빌어서 누군가가 뒤에서 작동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더 높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럼 이건 정권하고 좀 더 깊이 관련이 되는 거지. 그렇죠. 저는 대통령까지 올라갈 문제는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여기에 관심 없으실 거예요. 별로 이게 신경도 별로 안 썼을 거예요. 네. 알아서 그냥 처리하라 뭐 거의 이 정도였을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권과의 명운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벌인 사적인 어떤 개입 행동. 내가 얘 정도는 빼줘야겠다. 쓱 보고 얘는 빼줘. 얘는 빼줘. 요 정도까지 쉴드. 요런 식으로 뭔가 조작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작동한 결과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박정훈 대령이 반항적이라는 거야. 네, 말을 안 들어. 네, 고분고분을 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가 아니 이거는 뭔가 진실이 파묻히는 일이고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라고 느껴서 정의감의 발로든 아니면 이건 나는 이런 식으로 자존심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처분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KBS에 출연한 거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문제를 키운 거야. 네. 야, 어떤 놈이 그랬어? 지금 얘 왜 이렇게 만든 거야? 누가 지시한 거야? 이러면서 이제 색출 작업을 하고 있겠지 지금. 네. 그러니까 아직도 이첩을 안 하고 있구나. 그렇지. 그러면서 아니 문제를 누가 키웠는지부터 해서 얘는 또 왜 이러는지 이거를 지금 막 이제 안에서 정리하려고 아마 대통령실은 그러려고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해병대가 이제 여기가 정말로 문제 굉장히 중요한 근원인데 해병대 사령부가 똘짓을 한 거지. 징계를 한 거야. 착수했죠. 네. 아 그러고 보니까 근데 섬세하다는 말에도 동의는 하는데요. 되게 개판이네요. 네, 요 해병대 네. 쪽은 지금 되게 개판으로 지금은 자기 목줄이 달렸으니까 개판으로 네. 작동하고 있는 거고 네. 실제로 빼주려고 했던 사람들은 실세의 힘을 사용했건 아니면 뭐였건 약간 리스크 테이킹을 한 거야.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네. 내가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좀 과한 위험을 지금 쓴 거라고. 네. 네. 그런데 박정훈 대령이 출연하고 여기에 이제 징계에 집단 항명 수계니 뭐 이런 거 하고 여기에 또 보면은 이제 저 여당 의원들이 몇 명 또 붙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왜 군인이 군인이 방송에 군인 정신을 안 출연해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누군가 붙여버리니 일이 커진 거라고. 어쨌든 간에 경찰서에 강제성이 없는 보고서부터 이렇게 개입을 하려고 했을까 사실 네.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하자고 얘기한 거는 최상병의 죽음도 너무 억울하고. 아 진짜 이게 난 이 일이 이거는 묻히는 게 너무 싫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죽이면 안 되는 건데다가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죽이면 안 되는 건데다가 네네. 적어도 죽음 이후에라도 이제 철저하게 진상 규명이라도 해서 이 군대의 똥별들이라도 처벌을 하는 맞아요. 네. 이 명확한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꼬여가는 과정을 보니까 이거는 완전 개판이야. 그래서 유족만 지금 되게 힘들어졌죠. 예. 근데 이거를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정권이 이걸 나서서 막 덮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파내면 정권이 흔들거린다는 생각으로 이 이슈에 매달리지 마시고요. 저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그냥 놔두면 일처리 방식이 뻔해요. 군대는 무조건 묻거든. 아 그렇죠. 예. 정말 예전에 김은 중인가 뭐 이 사건부터 해서 군대에서 의문사 사건도 얼마나 다 많았습니까? 묻죠. 네. 아버지가 장군이어도 묻혀요. 그러니까 네.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팔이 안으로 굽는 조직이고 그리고 어떤 잘못도 묻을 수 있는 조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군이 절대로 이런 식의 억울함 죽음까지도 묻을 수 있는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계기로 삼아야 돼.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로 그 과정에서 헛짓한 놈들이 있으면 이건 잡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잡아서 처벌해야 돼요, 솔직히. 진짜. 왜냐하면 군을 그렇게 만드는데 일조한 사적인 이유로 자신의 권력을 쓴 공직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걸 잡아내야 돼. 예.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국회가 힘을 발휘해야 돼요. 맞아요.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 네. 화면으로 조선일보 기사 이번에 조선일보가 특히나 좀 과합니다. 조선일보 보도 보시면 이거 법조계 뒤에 숨었지만 조선일보가 하고 싶은 말이죠. 늘 이렇죠. 익명의 전문가 뒤에 숨어가지고 박정훈 대령이 사단장까지 총 8명을 과실치사로 묶는 건 근거가 없다. 수사단장은 견해를 줄 수가 있는 거잖아. 제 초동 수사를 한 사람이니까. 맞아. 초동수사 의견 보태서 이렇게 넘기는. 그러면 거고. 경찰이 송치할지 안 할지라든가 수사를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는 또 검찰이 결정할 맞아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리고 판단은 재판부가 할 거잖아요.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어. 근데 왜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있냐고. 맞아. 이거는
수사단장이 이렇게 하면 왜 안 되는데? 그러게. 네. 아. 그러면 예를 들면 압수수색하는 거 이런 거 과해. 맞아. 안 그래요? 맞아.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맞아. 아니 뭐 이를테면 혐의도 뚜렷지 않은데 압수수색은 과해. 법조계 의견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가 달라요? 그러네. 네. 굉장히 무의미한 기사네요. 무의미한 기사지. 완전히 아무 쓸모없는 아무 기사. 쓸모가 없는 의미. 무의미한데 왜 했을까? 네. 그래서 쓸데없이 정권 보위에 나서는 조금이라도 어쨌든 현 정부라든가 현 여당에 조금이라도 문제를 안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네. 수사단장을 이상한 사람 만드는 그런 방식. 역시 조선일보입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거를 약간 무마하려는. 예. 근데 그리고 조선일보는 또 왜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걸까요? 아니 지금 계속 총선에 영향 주고 그쵸, 정권에 정권에. 영향 줄까 봐 이러는 정권의 거야. 부담. 네. 그래서 그런 조선일보의 고민이 가장 잘 보이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다고 군에 아무 잘못이 없다, 국방부에 아무 잘못이 없다고도 못하겠고, 그렇지. 하지만 최대한 무만을 시켜줘야 되고 하니까 결국에 나오는 것은 네. 둘 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둘 다 잘 사과하고. 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마지막에는. 박 수사단장의 행태도 옳지 않다. 군 검찰의 소환을 공개 검토하면서 정치인 같은 말을 이봐 정치인으로 네. 만드신 거잖아. 네. 사람들이 정말로 궁금해하는, 네. 정말로 관심을 두는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되게 열심히 최수근 상병의 죽음을 취재한 약간 기자 같은 오히려 네. 내용이죠. 당사자가 받아들이기에 수사의 어떤 독립성과 객관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행동들이 자꾸 나오니 게다가 자꾸 직위에서 밀려나고 뭔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대중들 앞에 서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스스로 항변하는 게 뭐가 잘못인데. 맞아. 네.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스스로가 공보 주체예요. 네. 원래. 네. 박정훈 대령이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항상 경례를 해요. 네. 우렁차게. 그 부분도 약간 화제가 됐죠. 야, 이 사람은 진짜 꼬장꼬장한 군인이구나. 아 그럼요. 그런 것도 진짜 있었는데. 면도날도 안 들어갈 사람이야. 딱 보면 알잖아. 그래서 오늘 사실 이렇게 박정훈 대령하고 비슷하게 항명이 우리 언론과 사회에서 좀 이렇게 이슈화가 된 사실 항명이 그렇죠. 이 정도로 보도가 나올 흔히 보이는 사태가 또 아니잖아요. 저는 항명이라는 걸 이렇게 자주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뭐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긴 했었는데 잘 해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오. 딱 얘기하면 딱 느낌이 뭐냐면 네. 특정 학명은 영웅적이 되고 아주 좋은 항명. 예, 특정 학명은 죽일 놈이 되는 보도 패턴입니다. 그죠? 전 정부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항명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입니다. 네. 2020년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당시에 네. 당시 추미애 장관이 2020년 초에 이제 막 부임한 상태에서 근데 사실 이미 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 때문에 이미 정부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어요. 갈등이 네. 많은 상태였는데 채널A 사건이 터지자 이 추미애 장관하고의 갈등 아무튼 뭐 그런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대표적인 항명이 두 개가 생깁니다. 추미애 장관이 감찰하라고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서 한동수 감찰부장이 감찰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굉장히 화를 냈다 그러죠. 네. 경로했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뭐 화만 내고 했으면 상관없는데 결국은 못하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항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무 수사 권한이 없는 인권부에 이거 맡겼죠. 이게 인권부에 맡겨버려가지고 이게 첫 번째 감찰 방해. 이거는 나중에 가서 그래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유가 됩니다. 네, 징계 사유가 검찰 되고. 관계가. 예, 나중에는 또 실제로 징계가 합당한 것으로 판결이 네, 나고요. 대법원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징계가 무효된 거 아니었어? 그래서 그거는 무효가 된 게 아니라 효력 정지라 그러나요? 그게 받아들여졌었죠. 가처분 정지. 네, 가처분이 받아들여졌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네. 받아들여지고 다음에 던지고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본안 소송에서 1심까지 나왔는데 1심에서는 정당하다는 지금 판결이 나온 상태고 두 번째 하면 이게 사실 저는 이게 조금 더 심각한 것 같은데 서울중앙지검이 이걸 수사하게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심의위원회 맞나요? 전문 수사자문단 수사자문단을 소집해서 검찰 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여부는 물론이고 수사 주체를 바꾸려는 시도예요. 사실은 수사자문단이 수사를 그만하세요도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아니면은 수사 주체를 바꿔야 된다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항명이네요. 이거. 네. 그래서 이거를 소집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추미애 장관이 또 화가 났죠. 네. 서울중앙지검이 잘 수사하고 있는데 왜 수사를 자꾸 막으려고 하냐.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가 무슨 지시를 내리면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인데 이거 국회에 나와서도 이 얘기를 했어요. 나의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수사자문단도 꾸리지 말고 중앙지검이 그냥 수사하게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손을 떼라 세 가지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자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고검장단 이상의
검사들을 모아가지고 집단적으로 입장을 냅니다. 윤석열 네. 검찰총장이. 이거는 해서 노골적인 항명이죠. 예. 심지어는 다른 사람 이거야말로 집단 항명인데 네. 다른 검사들을 의도적으로 모아서 네. 또 집단적으로 항명을 표하도록 좀 심하게 표현하면 선동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선동이 제가 볼 맞죠. 때는 네. 제가 볼 때는 예. 선동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집단적인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서 항명을 주도를 했고요. 야, 그때 언론이 보도했던 거 진짜 기억나실 겁니다. 야, 진짜 기가 막힌 기사 많이 나왔습니다. 네. 예. 아주 정의로운 검사들의 네, 예. 뭐 무슨 뭐 진짜 무슨 뭐 어벤져스 모양, 네. 어벤져스 모이는 거 그냥 보도를 했었는데. 네. 예.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요, 이게 이때 당시에는 되게 엄청나게 뜨거운 이슈였고 그런데 처음에 제가 과거의 항명 사례를 찾아봤을 때 이게 안 떠올랐어요. 근데 웬고 생각해보니 아무도 이걸 윤석열의 항명이라고 보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진짜 그 보도를 찾아봤는데요. 과거로 이제 2020년 이 4월부터 1월부터 한 12월까지로 돌아가서 찾아보는데 윤석열의 항명 여러분 찾아보세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네. 단 한 건도 없어요. 물론 거의 일부 매체에서 이 고검장 회의 같은 경우에 비판적으로 보도를 해요. 이건 네. 검란 아니냐. 이 네. 정도 보도 근데 나오는데 특수수고 타이틀을 윤석열 검찰총장은 놓치지 않았지. 네. 누구도. 윤석열의 대부분은 항명 추미애가 또는 문재인 정부가 네.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괴롭힌다. 이게 기본 기조였잖아요. 네. 보도에. 윤석열 총장 흔들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찰총장 찍어 누르기 이런 식으로 거의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가장 많은 게 서울중앙지검장의 항명, 한동수 감찰부장의 항명이 보도가 제일 많아요. 네. 네. 오히려 또 이성윤은 또 항명했다고 또 뭐라. 네, 이성윤 지검장은 이것도 되게 웃겨. 제가 보도를 읽어보니까 이게 추미애 장관 지시가 내려온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이미 화가 많이 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손 떼라고 지시를 한 거야. 그런데 자꾸 서울지검장에 수사를 못하게 해요. 윤석열 총장이 자꾸 뭐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지검장이 뭐라고 한마디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건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거 아닙니까? 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성윤의 항명이죠. 항명이라고. 네. 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이때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미 대선 노르고 띄워요 언론들이. 예. 2020년. 그러니까 거기에 금 가는 거 싫었겠지. 그러니까 지휘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총장에 내린 것들의 지시는 이행하지 않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항명이 아니고 그거를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려고 했던 밑에 있던 중앙지검장은 네. 총장이 막 맡고 있으니까 그거를 지키지 않았다고 항명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 위계가 완전히 뒤틀려 버린 거 아니에요? 네. 예. 왜 이렇게 윤석열만 이뻤을까? 저는 이때 이미 그러니까 이건 스토리텔링에 화자를 옮겼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화자가 윤석열 대통령인 거야. 그렇죠. 중심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네, 없는. 이게 이제 주인공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해 시선으로 이제 보는 거고 네. 윤석열 총장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법무부 장관한테 항명하고 네. 자기 부하에게는 부당한 지시를 내린 거잖아요. 찍어 누른 거지. 이게 항명단체 수계 아니야? 아, 그렇네. 권한 남용과 항명이지. 와 양쪽이네.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가 이성윤의 공개 항명도 조선일보가 보도가 제일 많았는데 조선일보가 그냥 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박정훈 대령한테 뭐라고 하고 있잖아요. 조선일보가 지나치다고. 그러니까 부당한 지시를 어긴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약간 일관성이 있어요. 부당한 지시를 약간 뭐라고 한 사람은 이성윤도 항명한 거고 박정훈 대령도 지나치고 그런 일관성은 또 있다는 거죠. 네. 또 한 가지 네. 잘 가져왔는데 김태우. 아 김태우 얘기는 근데 제가 슬라이드까지는 안 넣었는데 아, 그래요? 너무 많아가지고. 예, 김태우 얘기 그래도 해주세요. 예, 네. 김태우가 진짜 코미디잖아요. 아, 네. 이게 진짜 웃기지. 김태우 청장은요, 전 구청장은요 더 간단합니다. 이게 그 막 채널A 사건처럼 복잡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또 지금 사면이 돼버리는 바람에 더 논란인데 2018년에 이 사람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있었고 이게 민정수석하고 같이 일하는 자리입니다. 예. 말 그대로 공직자들 비리 보이면은 미리 좀 내사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걸 하다가 갑자기 유재수 부시장을 포함해서 이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무마했다 이거야.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윤식 전 대사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비리를 내가 보고를 했는데 아 이거 정권에 가까운 사람들이라서 무마를 했다 이러면서 폭로를 하면서 나왔는데 네. 이때 당시에 2018년에 이미 반박이 많이 나왔어요. 대법원이 네. 너 내부 고발자 아니야. 그 대법원도 인정했습니다. 올해 2월. 너 자꾸 왜 내부 고발자인 척을 해? 너 아니잖아. 네. 라고 그래서 이게 얘기를 시간 했죠. 순서부터가 달라요. 대사 보고를 해가지고 보복으로 인사 조치를 당하고 자기가 수사를 당한 게 아니라
우윤식 대사에 대해서 자기가 첩보를 올렸다고 하기 전에 이미 김태우가 전 구청장이 이미 자기가 그 비위로 인해서 수사를 받고 있었어. 조사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보복성으로 폭로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내부 고발이 자기 이익을 예. 위해서 폭로한 거죠. 예. 왜냐하면 뭐 경찰 수사에 약간 개입했다는 의혹도 예. 있었고 사적으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예. 있었습니다. 그거를 내사를 받고 있다가 우윤식이 비위합니다 하고 감찰 무마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는 반대로 얘기를 했죠. 네. 내가 우윤식 대사 얘기를 했더니 나를 비위자로 몰았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가 잘못된 건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실은 김태우 전 구청장의 비위로 조사를 먼저 받고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해준 거죠. 예. 그러니까 약간 개인적 사유가 있다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왜 이게 항명으로 이어지냐면요. 그래서 너 조사받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식으로 폭로하면 어떡해? 너 조사해야 되니까 징계해야 되니까 너 원대 복귀해 있어. 원대 복귀해 있으면 우리 조사할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나를 정치적으로 탄압한다 그러면서 옷을 벗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요. 네. 이게 다 항명이죠. 그렇죠. 네. 예. 통일항명이죠. 사실 근데-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거의 고스란히 한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저 이것도 참 찾기 힘들었는데 김태우의 항명 보도가 없어요. 없어요. 네. 예. 그때 김태훈 또 되게 영웅이었다고. 이때 당시부터 이미 영웅이 돼 있었어요. 예. 2018년에 음. 조국 전 장관의 감찰 무마를 네. 폭로한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정권을 흔들 사안이라고 그 당시 언론들, 봤죠. 반문재인 언론들은 판단을 했고 엄청나게 이거 가지고 물고 뜯었잖아요. 네. 덕분에 이 사람이 강서구청장까지 돼버린 거 아니야? 맞아요. 키워줘 버렸죠. 예. 그리고 나서 완전히 뭐 지금의 해병대의 관점으로 보면 진짜로 내부에서 좀 알아서 사바사바 잘해야 돼. 이런 거를 바깥으로 들고 나가가지고 알려있고 다니고 막 뿌리고 다니고 막 얘기하고 다니고 이런 놈 아니야. 네. 그렇게 치면. 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잖아 지금. 심지어는 그래서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예. 당선 취소까지 됐는데. 네. 공익제보자래요 지금. 예. 또 공익제보자라면서 또 예. 그리고선 광복절 특사. 광복절 특사를 했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한 짓이랑 광복절이랑 무슨 관계야? 대법원 판결 나자마자 광복절을. 대법원 3개월도 판결을 안 됐어. 이렇게 3개월도. 대놓고 예. 네. 거스르는 대법원은 공익제보의 성격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랬는데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사면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보궐선거에 이분이 다시 나올 수 이미 있다라는 고민하고 있죠.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딨어. 본인은 이미 출마 의지를 밝혔고. 네. 그리고 그것도 국민의힘에서도 승리의 가능성이 높다라면 배제할 이유는 없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터뷰가 나왔. 이게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딨냐고 정말. 그러니까 예. 아니 공무원을 그것도 감찰 역할을 해야 되는 공무원을 정치인으로 만들어 놓고 성공적으로 정치인으로 데뷔시키고 네. 근데 지 잘못으로 결국은 잘렸는데 날아갔는데. 그거를 권력의 힘으로 네. 사면 복권시켜서 또 정치인으로 다시 복권시키려 주려고 하는 코미디야 진짜. 이 행동을 하고 있는 정당이 어떤 정당이에요 도대체. 예. 이거를 보도하는 언론은 또 뭐며. 맞아. 저 진짜 이 김태우 전 청장 보도가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윤석열 총장 시절 항명보다 더 나빠요 이건. 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 시절 그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은 완전히 한편에서 윤석열을 띄워주긴 하지만 사건의 내막 자체는 알려줘.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막 수사자문단 소집하려 그랬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 추미가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런 편파적인 점은 있어도 뭔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에 나와요. 근데 진짜 김태우 청장 보도는 2018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번에 사면됐잖아요. 이 순간까지 아까 말씀드린 골프 접대 의혹, 경찰 수사 개입 의혹 정말 보도 없어요. 네. 와 이거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무슨 일이 났는지도 보도를 안 해주는 거지. 정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되게 애타하는 사건에서도 이렇게 엄격한 군인이 뭔가를 가져온 걸 이런 식으로 덮으려고 하는 게 그냥 그렇게 정말로 자신들이 잘못한 영역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게 능사인데 그거를 보도하는 언론 그리고 과거의 항명과는 정말로 다른 방식으로 때에 따라서 이렇게 조변 섞게 하는 그런 언론의 모습을 아주 패키지로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길게 이렇게 이제 짜긴 짠 거거든요. 네. 또 거님하고 봉우리도 굉장히 많이 수고를 했는데 이게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이긴 하죠. 예. 이렇게 사안을 되게 깊이 있게 들어가서 과거의 사안들하고 비교하면서 언론이 얼마나 우리를 이제 되게 그 봉우리 스스로도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항명 안 사례로 떠오르더라고요. 윤석열을 떠올리지 네. 못했었던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떠올리지 못했어요. 봉우리가 가져오기 전까지. 그게 이제 채널 A 검언 유착 사건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떠오르는데 이제 항명이라고 하니까 안 떠오르는 거지.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동시에 그렇죠. 내가 얼마나 언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 예. 그때 당시에 나 스스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하네.
어떻게 장관한테 저렇게 그러니까 총장이 이러면 안 되지. 네,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도 그걸 항명이라고 안 해주니까 단어랑 연결이 안 된다. 단어랑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언론을 안 보거나 언론을 무시하더라도 우리한테 미치는 환경적 효과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이걸 이렇게까지 심각한 틀로 바라보진 말아야지 또는 이런 심각한 틀로 바라봐야지 이 생각 사이를 결정해 버려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좀 심한 일들이 있었지. 편이 있으니까 나는 그래 추미애 편, 나는 윤석열 편 이 정도지. 이게 어떻게 해서 명령 개통을 위배하고 있으며 실제로 위로는 항명, 아래로는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안인데 영우로 만들어주고 있었던가 이런 식의 시선으로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네. 네. 김태우라는 사람도 그냥 최근 들어 사건이 일어나니까 뭐 이 사람 사면 복권된 거 아니야? 네. 공직부자 이렇게 아니야? 생각이 되지. 이 사람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 자리를까지 꿰찼고 심지어는 그 잘못들이 어떻게 무마되었는가. 이 부분을 사실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억을 잘 못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언론의 역할인 거야. 예. 아주 부정적인. 되게 심각해요, 사실은. 이게 사람을 되게 순식간에 바보로 만드는 거죠.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애초에 정보를 안 주는 거지. 네. 그러니까 네. 자꾸 우리로 하여금 정파적 판단을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 제가 우리 편이 아니야? 제가 나쁜 놈일까 아닐까? 그래, 일단 머리 기억 속에 나쁜 놈 다시 되살려놨어. 네. 얘 나쁜 놈인 거 아니야? 뭐 때문에 나쁜 놈이지? 자세히 말해준 적도 없어. 자세히 말해준 적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감정과 편에 의한 이미지만을 그냥 머릿속에 넣는 게 정치 지식이 돼버렸어요. 이건 되게 불행한 일이거든,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시민이 그렇게 멍청해지는 게 언론 입장에선 땡큐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야지 자기들의 조작질이 잘 먹히니까 예, 이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을 땡큐인 테니까. 셈인데 예. 그러니까 더 심한 프레임 조작질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그리고 우리 보통 사람들의 어떤 억울함이나 안타까움을 해결해내야 되는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들 수사의 어떤 권한이라든가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식의 되게 근간에 관련된 문제들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도 워낙 사건이 여러 개가 터지니까 사실 이게 묻혀가고 있어요. 예. 이건 정말로 되게 심각한 사건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는 사실은 집단 망각의 저널리즘을 살고 있어요. 맞아요. 예. 요즘 특히 심해. 예, 특히. 우리 지난 수해부터 잼버리 사태가 최근에 이르는 이런 과정에서 수없이 나쁜 일들이 너무 빨리 터져버리니까 맞아. 하나하나 책임도 못. 맞아. 서희 초등학교 교사 사건 이거 진짜로 황당해지고 지금 있잖아요. 학부모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또 보도도 안 해줘요, 잘. 보도도 안 해. 시간 다 지났잖아요, 잊혀졌어, 이제. 이미. 네. 우리가 나중에도 얘기가 나누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사건이 많이 터지는 사회입니까? 그것도 맞긴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충분히 잘 분산된 사회가 아닌 거예요. 진짜로 득달같이 몇 천만 명이 관심을 가져야 잠깐 찔끔 법 바뀌고 네. 나머지는 하나도 안 바뀌어.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도 한 번 문제가 됐었으면 어디선가 바뀌어 있어야 되거든. 누군가 해야 되는 거거든. 국회의원들은 안 합니다 이거. 네. 안 잘하는 국회의원들은 또 재선이 안 돼요. 네. 예. 밖에 나가지고 막 떠드는 놈들이나 네. 나중에 재선되고 삼선되고 이러지. 실제로 이거 자기 영역에서 묵묵하게 그래도 계속 바꿔내고 하는 사람들 매번 보도하고 우리가 매번 화내고 매번 서명운동하고 매번 데모하고 이러지 않아도 사회가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주류가 못 돼 또. 예. 왜냐면 우리 기억 속에 안 남거든. 네. 맞아. 기억 속에 강하게 네. 안 남는. 우리 기억에 남아야 또 그 사람들이 다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집단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이 계속 재선되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능력을 발휘해야 돼. 어그로도 끌어가면서 자기 일도 잘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누가 할 수 있겠냐고. 몇 명 못해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러니까 빛나는 일만 하려고 그러죠. 네. 소담과 봉박식만으로도 3시간을 채울 수 있어요. 솔직히 소담으로도 3시간 채워. 그렇죠. 가능합니다. 아까도 드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한계가 없다. 노 리미트. 코너의 문제가 아니다. 네, 맞아요. 시간은. 터지기만 하면 된다. 근데 터트리기도 매우 쉽다. 야, 멋져.